자, 이제는 손익계산서고요. 여기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예요, 3개. 자고로 이게 좀 우리 교재가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교재 보지 마시고 제 거 PPT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렇죠? 요걸로 지금부터 요걸로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이걸로 보셔야 돼. 이거 시험에 이 구조 모르면 틀리게끔 진짜 많이 내. 실기하고도 영향이 있고요.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색깔도 구분해 놨는데 색깔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색깔 파란색이 뭐냐면 수익이에요.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에 수익인데 파란색 이렇게 할게요. 파란색이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비용입니다. 비용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이 이익 또는 손실이에요.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요렇게 표시를 하자면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 회계에서 수익 있죠? 수익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가전제품, 핸드폰 이런 것들 팔았냐? 반도체 아니면 다른 거 팔았냐? 즉 주된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거냐?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걸로 벌어들인 이 2개로 나뉩니다.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걸 우리가 매출이다라고 해요.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매출 물어보면 그렇죠. 우리 음식업이 음식점 매출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나 가구 팔아서 얼마 벌써 그런 미친놈은 없잖아요, 세상에. 그죠? 그럼 우리 매출의 대표적인 게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화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매출은 달라져요. 여기 보니까 이 회사는 업종이 3개, 3개.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상품 매출이니까 도소매업도 하는 거고, 홈플러스처럼, 거기 매출이니까 이 회사가 우리 회사 이 정도 주된 영업 활동으로 내가 판 게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품도 팔고 이 회사는 제품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도 하나 봐요. 임대 수입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임대료 그냥 자 요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다시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 영업 외수익 보이죠? 영업 외수익?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죠? 핵심은 어떤 게 핵심이래요, 여기서? 어떤 게? 왜? 왜요, 왜? 왜? 왜가 뭘까요? 그것 아닌 거. 그러니까 주된 영업 활동 아닌 것으로 벌어들인 건 다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이름이 계정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게 이자. 이자가 영업 외수익이죠. 대부분의 회사들은. 은행이 아니고서야. 그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 해가지고 내가 건물, 토지 이런 것들 유형자산 있잖아요. 유형자산을 팔면서 이익 났으면 그게 영업 외적인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다 배우실 계정 과목들이니까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매출은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은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거로 벌어들인 걸 영업 외 수익이다라고 해요. 얘네들은 계정 과목 아닙니다. 계정 과목 아니 계정이에요. 시험에 물어봐. 다음 중 영업 외 수익이 아닌 것을 이렇게도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도 물어보고 요거 꼭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빨간색 갈게요. 빨간색 비용이에요, 비용. 자, 비용은 4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들어보실게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40만 원에 만들어서 100만 원에 팔았대요. 40만 원, 예를 들어가지고 40만 원에 만들어서 10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럼 100만 원이 삼성전자는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제품이죠. 제품을 팔았으니까 이게 제품 매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든 사례가 삼성전자로 따지면 제품
매출 1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팔린 것의 원래 원가는 40만 원짜리잖아요. 원가 40만 원짜리 제품을 100만 원에 팔았죠. 그럼 원가 그 40만 원이 제품 팔린 것의 원가니까 얘를 제품 매출 원가다라고 해요. 매출 원가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그것의 가격이 원래 가격, 원가가 원래 가격의 줄임말이거든요. 40만 원. 그럼 여러분들, 그럼 이익이 얼마여야 돼? 40만 원짜리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렇죠. 60만 원 이익 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익은 뭐 빼기 뭐죠? 이익은.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품 매출이 수익인 건 이해되시죠? 그럼 매출 원가는 비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지? 눈동자 치켜 뜨시면 안 돼요. 매출 원가가 왜 비용이지? 비용이어야 되면 되잖아요. 수익이 100이고 비용이 40이어야 이익이 6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비용이라는 거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이해사항이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이 눈동자 이렇게 위로 뜨시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 회계 쪽은 생각을 해서 잘 되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더 나가면 내가 머릿속에서 불나는 동네가 몇 군데가 있어요. 특히 첫 번째가 매출 원가를 왜 비용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용이어야만 해요. 반드시. 예, 그래야 좀 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외워주실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하면서 벌어들인 마진이 남죠. 걔를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요. 시험에 정말 많이 물어봐요. 다음 중 매출 총이익은 이렇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물어봤는데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지금 많이 슬프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 물어봤는데 어떻게 구해야지? 뭐 매출 총이익은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핸드폰 팔려면 원가만 쓰는 게 아니라 광고 때려야죠. 맞죠? 그 다음에 종업원들도 급여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으로 수출하면 또 배 실어야 되잖아요. 맞죠? 운반비 같은 거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 재고자산 있죠? 해당 재고자산을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목적으로 쓴 거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다라고 해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매출 원가는 아닌데 우리가 주된 영업활동으로 쓴 건 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요. 판관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된 영업활동인데 매출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 관련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대략 느낌만 잡아드릴게요. 개정 과목은 나중에 다 배우실 거니까요. 요런 게 이제 보시면 개정 과목이 딱 느낌 오시죠?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다 보시자마자 주된 영업 활동에서 쓴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뭐 급여, 퇴직급여는 퇴직금 비용 생각이 내 있고 복리후생 당연히 종업원들 4대 보험 같은 거 내줘야 되는 거니까 맞죠? 회식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료 반드시 돼야죠, 여러분들. 보험료. 그 다음에 세금 정도라 생각하세요. 이 회사는 세금 무제막지하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통신비 당연히 핸드폰 맞죠? 이런 것들 다 나중에 배우시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건 다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또 얘도 잘 내요. 영업이익이요. 대부분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주로 매출액 가지고는 잘 안 합니다.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회사든. 왜? 영업하면서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마진이거든요. 그죠? 아무리 매출 총이익이 낮다라고 해도 판관비를 많이 급여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 항상 그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건 영업이익이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올라갔다, 줄었다, 원가를 절감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리고 영업의 비용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영업이 수익하고 똑같아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걸로 쓴 거. 뭐 기부했다라든지 이자 냈다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영업의 비용은 뺍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이 벌어들이면 세금 내야죠. 세금을 아직 빼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을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빼기 전 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 표현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법인세 내겠죠. 그럼 법인세를 빼요. 빼면 단기에 벌어들인 최종적인 이익이 나와요. 그게 단기 순이익입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얘는 일회성인 애들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일회성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주로 어쩌다가 발생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일회성인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성과평가에는 영업이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신문 같은 거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이 정도 많이 표시하지 단기 순이익은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오진 않아요. 일반적으로요. 꼭 매출 총익하고 영업이익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좀만 하고 쉬죠. 마지막. 지금도 못해 손익계산서 구조는 나중에 계정 과목을 많이 배우셔야지만 푸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구조 암기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이미 했어요. 발생주의. 맞죠? 뭐냐면 아까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면 무조건 장부에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광고를 때렸는데 돈 안 줬어요. 안 적어요? 적어줘야 돼요. 왜? 광고 선전, 광고를 때리는 비용을 실제 돈 안 나갔잖아요. 하지만 발생했다라고 정보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기재 안 하면 야, 너희들은 광고도 안 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주들 입장에서 볼 때. 맞죠? 분명히 돈은 안 나갔지만 광고는 했었거든. 아셨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말입니다. 수익과 비용. 그리고 별표 3개짜리죠. 이것도 회계 전반에 걸쳐서 되게 중요한 논리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 비용은 그 발생한 기간의 배분. 꼭 주의하시고.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좀 애매하죠. 뭐가 애매하냐면, 그럼 그래, 알았다. 발생하면 적는 건 아는데, 그러면 수익은 언제 발생했고, 비용은 언제 발생했는데, 그걸 좀 약간 살짝 구체화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발생했다라는 표현 알겠지만 너무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발생했냐를 알려주는 게 첫 번째가 실현주의다라고 해서 수익은 언제 실현됐다라고 보냐면 여기요. 재화는 인도. 그래서 아까 제가 삼성전자가 외상으로 팔아도 수익을 잡는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외상으로 팔아도 제품을 인도했거든. 알죠? 회계에서는 재화를 인도하면 수익이 발생했네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그리고 이제 용역은 말문제 대비입니다. 용역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건설업이에요. 건설업은 용역으로 갑니다. 용역으로 가는데 내가 건물을 올해 연도에 내가 이제 건물을 완공시켜주면 10억 받기로 했어요. 건물을 완공시켜주면 10억 받기로 했어요. 근데 올해 건물을 20% 지어준 거예요. 알죠? 그러면 회계는 2억 원의 수익을 올해 인식해요. 왜? 건물을 20% 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은 안 들어왔지만 우리 회사 건물 20% 지어줬으니까 20%의 행위를 해준 거예요. 해줬기 때문에 이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나누어서 잡는 걸 진행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나누어서 잡아요. 한 가지 더 사례 들면 만약에 제가 강의하죠.
그럼 강의하면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아예 강의료를 먼저 받는다라고 해볼게요. 100만 원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 수익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익이 발생하려면 강의를 해야 돼. 회계 입장에서. 야, 너 강의를 해야 너의 수익인 거지. 강의도 안 했는데 그 돈 받았다고 수익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100시간의 강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 40시간의 강의를 올해 한 거예요. 100시간의 강의 중에서. 그러면 40%만 한 거니까 100만 원 받은 거에 40%만 올해 수익 잡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는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알죠? 우리 입장에서 그지 같네라고 생각하시겠죠. 빨리 이거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럼 얘는 여러분들 이름만 놓고 보면 수익하고 비용은 대응되어야 되나 보다인데 아닙니다. 얘는 비용에 대한 원칙이에요. 이것도 별표입니다. 별표 3개짜리예요. 얘도 회계 전반에 걸쳐서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제가 어저께 이랬죠. 어저께 제가 이익하고 손실 개념 설명드릴 때 1,000원을 벌기 위해서 600원을 썼죠라고 했고 토시안 안 틀리고 그랬을 거예요. 600원을 벌기 위해서 1,000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는 벌기 위해서 쓰는 걸로 봐요. 그렇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벌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걸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비용은요 관련된 수익이 우리 인식이라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회계 읽으시면 정말 많이 보시는 표현이거든요. 인식한다? 인식이 장부에 적는 걸 인식한다라고요. 장부에 기록하는 걸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측정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게 측정이고요. 인식 측정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써요. 교재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관련된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그 관련 수익에 대응시켜서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표정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할 거니까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번에 종업원이 10년 동안 일을 하고 퇴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준 겁니다. 퇴직금은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되겠죠. 그럼 우리 회계 입장에서는 퇴직금 줄 때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왜? 종업원이 10년 동안 일을 해서 퇴사했죠. 그럼 10년 동안 뭘 안겨줬어요? 우리 회사에 수익을 안겨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회계는 어떻게 하냐면 종업원이 10년 동안 일을 했으면 10년 동안 우리가 그 종업원을 통해서 제품 매출이 발생했을 거고 맞죠? 그럼 관련된 비용인 퇴직금 아니, 종업원이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10년 동안 수익을 남겨줬기 때문에 퇴직금 줄 때 비용 처리하면 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반해요. 반하니까 비용도 10년 동안 미리미리 나눠서 잡아요. 여러분들 짜증나시겠지만 받아들여주면 안 될까 여러분들? 맞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할 거지만 우리가 회계는 관련된 비용은 꼭 관련된 수익이 잡힐 때 같이 잡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기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미리. 발생하고 있으니까. 발생주의에 좀 약간 그거예요. 아류예요, 아류. 발생하고 있다. 그렇죠? 종업원이 일을 했어, 1년 동안.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관련된 퇴직금도 발생하고 있으니 그것도 비용도 잡으라라는 거 미리. 10년 동안 나누어서. 괜히 얘기했나? 표정 안 좋으신데? 회계적 마인드로 오시기 아셨죠? 그래서 왜냐면 투자자들한테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맞죠? 퇴직금. 야, 너희들은 퇴직금이 없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퇴직금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 이 정도 퇴직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종업원이 여러분 퇴사할 때 갑자기 팍 잡아버려 어떻게 돼요? 야, 씨! 야, 그거 미리 알려줘야지. 야, 퇴사할 때 한 방에 잡으면 깜짝 놀랐잖아. 해가지고 갑자기 그 년도에 손실이 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퇴직금이 만약에 내가 퇴직금을 종업원 다 퇴사했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퇴직금 갑자기 팍 나간 거야. 그때 비용 잡아봐요. 갑자기 손익계산서 이 뚝 떨어져요. 그럼 예상치 못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보고해줄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조기에 위험성 같은 걸 경보해주는 거예요. 경보.
알죠? 경보해주기 위해서 미리미리 비용 잡아놔요. 아셨죠? 이 정도.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받아들여줘요. 자, 네, 마지막 총액쥐. 자, 특히 여기가 또 여러분들 중요해요. 자, 들어보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들어보실게요. 그 회사가요. 들어보세요. 회사가 원래 월급은 400만 원 여러분들 줘야 돼요. 회사 입장에선 급여가 400만 원인 거죠. 근데 급여 줄 때 여러분들 다 줘요. 수고했네. 400만 원 다 줄게. 세금은 내 돈으로 내겠네. 이런 회사는 아름다운 회사죠. 그런 회사 없음. 그죠? 네. 그럼 400만 원에 급여가 있는데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내실 뭐 4대 보험료랑 소득세 한해가지고 50만 원 냈대 여러분들이. 그래서 350만 원만 줬대요. 나머지 떼고 50만 원 떼고 회사는 비용 400만 원 잡을까요? 그냥 돈 나간 350만 잡을까요? 400 다 잡아요. 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그냥 350만 원 비용하면 돼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근데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희 회사의 총 인건비 급여가 400만 원이 총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하면 급여라는 게 여러분들 회사의 3대 비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400만 원의 총 급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비용하고 수익은 원칙이 총액으로 특히 총액주의가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여기 수익 비용 쪽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선 당연히 수익하고 비용에 대한 정보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럼 전체 수익이 얼마 발생했고 전체 비용이 얼마 발생했는지를 보고해 주라라는 거예요. 알죠? 돈 나간 것만 하면 그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아셨죠? 자, 쉬셨다. 표정이 안 좋아.